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서 13년간 독재를 했던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 본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약 문제가 명분이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분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황태희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황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자, 한밤의 급습이었습니다. 체포 작전의 전말과 뒷이야기들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2일 밤이었어요. 현지 시각. 확고한 결의, 작전명이 확고한 결의입니다. 스텔스기 등 항공기 150여 대가 비밀리에 출격됐습니다. 3일 새벽이었고요.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뒤 바로 델타포스 팀이 투입돼서 마두로의 은신처를 급습했어요. 침실에서 취침 중이던 마두로의 부부를 생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작전을 승인하고 2시간 반 만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 작전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됐는데요. 수개월 전부터 마두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했습니다. 생활 패턴과 반려동물 등도 파악을 했고요. 마두로의 안전 가옥의 모형을 만들어 침투 연습까지 진행이 됐고요. 첨단 기술이 동원돼서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이 무력화됐습니다. 결국 마두로는 한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잠자다 체포된 거예요. 이렇게 눈 가린 채 헤드폰을 착용한 채 나이키 운동복을 입은 채, 이분 반미주의자 아니었어요? 나이키 운동복을 입었네요. 체포 16시간 만에 뉴욕 공군기지에 이송이 됐습니다. 황태희 교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 13년간 철권 통치와 독재를 해온 인물이에요. 마두로가 인권 탄압 논란과 정적 탄압 논란, 부정부패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잖아요. 2시간 반 만에 이렇게 무너지네요. 정말 미국이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한 지난 8월 정도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가옥 모형까지 만들어 놓고 델타 폴스가 거기에서 직접 여러 번 연습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것도 이제 가장 좋은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을 시킬 때 뭐 우주사령부나 사이버사령부가 정전시키고 방공망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델타 폴스가 들어가 30분 만에 핀셋 체포를 했다는 거니까 와, 사실 우주사령부도 동원됐어요? 예,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가가 사실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발표된 국가안전 이제 전략서가 있습니다. NSS를 보면 사실 서반구, 그러니까 이제 웨스턴 헤미스피어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은 확실한 미국의 영역으로 이제 선포한다라고 이제 사실상 선포를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위험 요소로 얘기한 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마약과 같은 이제 범죄죠. 그 다음에 이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이었는데요. 이제 베네수엘라가 그 아메리카의 대륙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석유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왜 콜롬비아도 비슷하게 마약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베네수엘라였냐라는 질문을 해보면은 여긴 석유가 있었고 들어가서 내가 들였던 비용을 갖다 충분히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민도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나게 한 800만 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2014년 이후에.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시리아가 못지않게 이제 많은 이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마약 문제도 사실상 이제 허브로 작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와도 계속해서 결탁을 해서 중국으로부터는 이제 경제적인, 그리고 러시아는 어떤 군사적인 그런 협력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NSS의 입장에서는 가장 타겟 넘버 1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조하는 미국 입장에서 이 어떤 미국 중심의 어떤 질서를 거부한 국가가 바로 베네수엘라였고 그 중심이 마두로였다. 예, 석유의 80% 정도를 이제 중국으로 수출했고요. 아하. 그다음에 러시아와도 사실 군사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정도의 레벨의 이제 조약은 아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북한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와 이제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도를 보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딱 뒷마당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체포돼서 연행돼 가던 마두로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Good night. Happy New Year.
마두로가 독재를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망국으로 빠뜨린 마두로의 현금 퍼주기, 석유 수출 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무상교육, 의료, 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예를 들어 올림픽 참가 선수 87명, 전원 아파트 줘. 뭐 이런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연간 6만 %예요. 이러면 자국의 화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경제 시스템 망가지게 되죠.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무너진 거죠. 거기에 마약 테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최근 당시 공소장을 보완한 대체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마약 조직과 공모해 카르텔이죠. 미국의 코카인 수천 톤을 반입시켰다. 자신과 집권 세력, 가족의 이익을 위해 코카인에 기반한 부패가 만연하도록 방치했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마두로를 잡아들인 대의 명분인데 황태희 교수님, 이 묘하네요. 독재자, 통치자 13년 독재? 북한 김정은도 지금 14년차, 15년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보면은 가슴이 철렁하겠는데요. 야, 이게 뭐 주제도 모르게 잡아갈 수 있구나.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긴장을 할 만하고요. 특히나 레드라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도 마약이면 마약, 가상화폐 해킹이면 해킹,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아직 미국의 연방 검찰의 기소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마두로와 달리. 하지만 그런 이제 혐의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도 받고 있고요. 저는 그보다는 핵무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에 공급한다든지 기술을 지원한다든지 예컨대 70년대, 80년대의 칸 네트워크와 같은 그런 핵의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되면 그건 제가 보기에 분명히 레드라인을 넘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에 더욱더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더욱더 러시아,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유화적인 정책을 조금 써서라도 뭔가 미국과의 관계 혹은 이런 이제 불시에 내가 체포당하는 것을 좀 막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을 가져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상당히 이 공포에 떨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로 바로 7시간 뒤에 이제 미사일을 쏴가지고서 나는 끄떡없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그런 거가 이제 반증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마두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거든요, 북한 김정은이. 자, 그런가 하면 외신의 평가는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베네수엘라인이 환호하고 있다. 전술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성공이다. 워싱턴 포스트, 폭스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적에 보내는 교훈적 메시지다. 반면 뉴욕 타임즈는 현대판 제국주의 첫 번째 희생양이다. 아사히 신문은 국제 질서를 무시한 노골적 개입이다. 글로벌 타임즈는 현지 국가 원수 생포 무모한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원수로 마두로를 볼 수는 없어요. 부정부패가 워낙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타국의 이 대통령 신분에 있는 사람을 하룻밤 만에 이렇게 잡아가도 되냐라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거 전공이 황태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침공이나 침략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국가 대 국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초국가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 조직의 수장을 이제 국내법에서 기소하고 그 사람을 이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체포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식의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사례도 예전에 노래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법무부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법적으로 유엔 헌장 2조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메리카 대륙은 내 거고 여기서 이제 나에게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실 국제 환경이 이제는 변화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준 분명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쟁이 아니라 체포의 형식을 띄었다. 미국의 힘이 강한 반증인 겁니까? 아니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반증인 겁니까? 굉장히 사실은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예, 미국의 힘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의 영역을 확실하게 하고 이 영역은 확실하게 통치하겠다라는 거죠.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줄어들었다는 반증이다. 예. 연세대학교 황태희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과 함께 베네수엘라 사태 짚어봤습니다.